안녕하세요. 자신입니다. 지금은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공무원들이나 국가의 어떤 고위 관료들은 국민들에게 군림하는, 그리고 옛날에 그 왕과 같은 강제적으로 세금을 걷어들이는 지배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위 공무원이든 대통령이든 그 모든 그 공무원 국가 관료들은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고용한, 심하게 말하면 고용한 일꾼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용을 한 사람들인데 간혹 가다가 그 자기의 그 권력과 직위를 이용해서 자기 무리들의 그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방향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대가 저물지 않는다면 우리 인류의 미래는, 그리고 인류까지 안 가더라도 코리아라는 어떤 나라는 멸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그 바르고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모든 정신과 마음과 행동이 그쪽으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상 속의 국가, 물론 미래의 어떤 상상 속의 국가입니다. 지금 존재하는 곳이 아니고.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람이 인간답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나침판을 제가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제공했던 것은 우리 극락회라는 곳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그러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영감을 얻고 깨달음을 얻어서 그 한국 공약 중의 일부를 실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되었든 이것은 실행하면 우리 모두가 혜택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해야 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런 황국 공약을 실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그냥 오픈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오픈 소스와 같은 것입니다. 누가 되었든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실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얘기를 조금 더 하다 보면 앞으로는, 미래는
공무원은 하나의 평생 직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초등학교 교사도 공무원이니까 초등학교 교사를 포함해서 모든 공무원은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평생 직업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기간제 교사라든가 뭐 비정규직 공무원 중에도 비정규직 또 어떤 회사 내에도 비정규직 또는 그 용역 회사를 통해서 어떤 시설을 관리하는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평생 직장의 하나의 개념으로서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자기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시간에 요곳의 직장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특별한 숙련과 어떤 전문 기술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물론 조금 다르겠지만 그 외에 어떤 직종들은 어느 정도 그 인턴십만 거치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의 자리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보면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시험을 봐서 젊었을 때든 뭐 어떻건 간에 시험을 봐서 그 공무원 시험을 통해서 국가고시를 통해서 이제 발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너무나 사실상 불합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이라는 것을 통과해야지만 공무원을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기득권을 성취하기 위한 공무원 시험이라는 것은 기득권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공부를 해서 몇 년이든 뭐 3년이든 4년이든 공부를 해서 시험에 합격하면 평생 공무원이 되어서 연금도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되게 불합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의 누구라도 원한다면 공무원이 되어서 국가에 대한 어떤 국가의 일도 해보고 보람도 갖는 그런 공무원 제도를 바꿔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의 중간 단계 먼 미래의 공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뭐 예를 들면 어떤 시청이나 도청 이런 건물들이 너무나 삐까번쩍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은 따져보면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공무원으로서 내가 좀 더 쾌적하고 멋진 그런 환경에서 일하고 싶다는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욕망을 제어해야 하고 거기서 절약되는 모든 것들은 다시 국민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싫은 사람은 공무원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할 말이 있었는데
잠시 생각이 안 나네요. 예를 들면 어떤 나라에 인구 수가 7천만 명이라고 하고 7천만 명을 월 200만원씩 그 7천만 명에 준다면, 제가 계산이 틀렸을지도 모르지만 달마다 1경이 넘는 금액입니다.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그런데 7천만 명 중에는 이제 제가 말하는 기본소득은 획일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7천만 명이라는 인구 중에는 소득이 예를 들면 월 300만 원이 넘는 사람은 당연히 이 기본소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보다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그것에 반비례해서 기본소득이 조금씩 주어집니다. 그리고 소득이 빵원이면 당연히 먼 미래이기 때문에 이제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최대 300만 원까지 기본소득이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나라에 7천만 명의 인구가 있다면 그 중에 기본소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7천만 명이 아니라 한 크게 잡아 2천만 명 정도라고 맥시멈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기본소득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이 지구라는 이 행성에서, 이 별에서 살아가기에 기초적으로 필요한 이 경제력이 100만 원 미만이 될 수도 있고 100만 원 미만 또는 200만 원, 300만 원까지도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획일적으로 200만 원, 300만 원 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100만 원에 해당되는 의식주 관련 물품이 지급될 수 있고 당연히 현금이 또 지급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만 원이라고 하면 제가 말한 기본소득은 이 100만 원에는 의식주 관련 물품과 교통, 통신수단도 포함되어 있고 동시에 나머지 현금이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식주 물품이나 교통수단, 통신수단은 얼마든지 생산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 했던 것은 미래의 어떤 황국에서는 이런 기본소득이 획일적으로 아닌 여러가지 방식을 조합해서 현금과 포인트, 그 다음에 실제적인 어떤 물품을 다 포함해서 기본소득이 지급이 될 것이란 얘기고, 그리고 기본소득은 예를 들면 인구 7천만 명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돈을 잘 버는 사람은 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정된 선이 있어서 그 선에 부합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차등으로 이 기본소득이 지급이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국민이 주인인 시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직자뿐만이 아니라 그 공무원은 평생 직장이 이제 된다.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고 열려 있는. 그리고 더해서 사기업은 창의적인 것과 그런 것이 존중되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고 여러 가지 과학기술을 응용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물건을 만들면 당연히 돈을 벌 수 있고 얼마든지 그 창의력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어떤 코리아에서 하듯이 대기업이 되어서 그 사람들을 직원이라는 개념으로 종속되어서 그 대기업의 어떤 공장이나 이런 데서 일을 시켜먹고 부려먹는 차원이 아니라 미래에는 대기업도 대주주, 오너가 그 대기업, 사기업을 소유하는 그런 체제가 아니라 대기업의 회장은 역시 이 사기업도 민간기업도 국민들의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것이지만 기여한 바에 따라서 그 배당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너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회장, 직함을 가지게 되면 그 회장이 될 만큼 어떤 능력과 역량, 열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배당금도 더 커지고 또 그 직원들과 서로 소통하고 관리하는 능력도 커지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그 대기업이라는 것에서 발생한 이윤을 나눠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 직원들도 당연히 배당금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획일적으로 역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배당금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배당금을 주는 것은 오너 일가가 주는 것이 아니라 대주주 일가가 어떤 대기업, 미래에 어떤 대기업이 있을 때 그 대기업은 모두가 주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 운영위원회가 있겠죠. 그래서 그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뭐 직접적으로 투표를 하든 대의원을 뭐 만들든 그때 당시에 가면 합리적인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성원이 흡족할 만한 그 월급 외에 그런 배당금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대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당연히 그 대기업에서 이제 직원들에게 그 배당금을 나눠주고도 물론 그 한계가 있습니다. 나눠주고 대기업에서 또 발생된 이윤을 또 우리 복지로 사용할 수 있는 또 기금으로 또 정부가 그것을 걷어들이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순환이 잘 되게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8월에 너무 무리하게 그 어떤 땅을 좀 빌려서 뭔가를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그 초인적으로 뭔가를 하다 보니까 몸이 좀 많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것에 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쉬면서 몸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요즘은 조심하고 있습니다. 너무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해도 사실은 과부하가 걸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회복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되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황국 공약은 국가 공무원이라는 자리는 국민들 누구나 할 수 있는 평생 직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사기업은 지금의 대기업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생산성은 더 높아지고 효율성은 더 높아지는 그러한 새로운 형태의 민간 기업이 탄생할 것이다. 그리고 그 민간 기업 안에서는 지금처럼 오너 일가나 대주주가 횡포를 일삼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에게 그 노조가 필요하지만 먼 미래에는 노조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기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끼리 잘 협의하는 협의체, 그래서 거기에서 서로 배당도 잘 나눠 가지고 또 정부에게 세금도 잘 주고 복지적인 일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대기업도.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분명한 것. 최상의 존재는 이제 지구의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예언가들이 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고 이 시기에 이제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일을 하게 되면 굉장히 그에 따르는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것은 당신이 종교를 가지고 있건 없건 열심히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건 교회를 열심히 나가든 상관없이 내가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회개하고 고해성사해도 이런 건 다 필요 없습니다. 그거 다 필요 없고 본인이 했던 행동, 이 행동을 누가 알았던 몰랐던 숨기고 넘어왔던 간에 본인이 했던 행동이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행복을 빼앗아 버린다든가 자기 자신과 자기 무리들의 어떤 사리사욕과 영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결과적으로 희생을 시켰다면 그것이 합법적으로 내가 고위 공무원으로서 합법적으로 했던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재판관이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그 재판을 얼마든지 조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합리적인 방법으로. 근데 그것은 보통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본인도 모를 수 있습니다. 자기 양심에 대해서 둔감하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거나 이 지구를 하나의 거대한 인공지능의 시스템으로 본다면 그 시스템의 세포들은 셀은 어떤 행동을 한 것이고 그것은 즉각적으로 사실은 우리들은 모르지만 외부에서 예를 들면 하나 신이라는 존재가 보면 다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는 정당한 행동을 했고 올바른 행동을 했고 자기는 양심적인 행동을 했다고 착각을 할지라도 결국 그 결과가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빼앗고 다른 사람이 누려야 될 것을 빼앗았다면, 고통을 주었다면 그 사람은 남녀노소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그에 따르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런 행동을 해서 자기 자식들을 키운 것도 결국 그 자식들한테도 그 에너지가 가게 될 것입니다. 본인이 한 거지만 본인이 한 행동으로 자식들을, 내가 그렇게 한 행동을 가지고 돈을 벌어서 자식들을 키웠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그 자식들한테도 그 대가가 치러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최상의 존재께서는 그 영화 인피니티 스톤인가 거기 보면 우주 최고의 악당이 손가락을 튕기면 어떤 뭐 우주의 절반의 생명체를 몰살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최상의 존재는 그럴 필요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기가 되면 그 우주라는 이 우주의 장에 물질계가 그것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 어떤 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면 그 자체로 물질계를 움직여서 이 사람에게, 당장은 아닐 수 있지만 결국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100년이 되었든 그 자손들까지에게도 반드시 그 영향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시기로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행동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선량한 행동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놀랍게도 사람은 모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쁜 짓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나 결국은 밝혀지고, 그리고 밝혀지든 말든 상관없이 그 사람이 그 행동을 한 결과는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주변 사람들, 관계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자식들, 가족들에게도 분명히 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를 들면 나쁜 짓을 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잘 살지라는 고민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한테 그 현실계에서 재판도 빠져나가고 검찰이 그 사실을 기소하지도 않고 그렇게 다 교묘히 빠져나갔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은 때가 되면 그에 따르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의 시기가, 우주의 그 물질적인 장이 지금 변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언젠가는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그래서 우리는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을 할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서 저절로 응분한 대가를 치르기 때문에 우리가 노여할 필요도 없고 슬퍼할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난 저절로 다 되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좋은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극락이라는 이 상태를 느끼면서 내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것, 이것만 인식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몸에 병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여러분은 지금부터 최적화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